안녕하세요. 오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2024년 한 포르투갈 고고학자가 수백 년 된 지도를 발견했는데요. 이 지도는 무려 250척의 황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밀집도는 카리브해에 버금갈 정도였죠. 고대 갤리온선, 인공지능 소나, 그리고 심해 로봇 덕분에 300년 동안 손대지 않은 봉인된 상자, 왕실 유물, 금괴, 심지어 호주 근처에서 잃어버린 제국의 보물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얼마나 많은 보물이 파도 아래 숨겨져 있으며 다음엔 누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함께 빠져보시죠. 1. 모든 것을 바꾼 우연한 발견.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1650년에 사라진 상선 한 척의 항해 경로를 추적하는 일상적인 연구였죠. 하지만 낡은 제독의 항해 일지, 그 바스러질 듯한 페이지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포르투갈의 해양 고고학자 알렉상드르 몬테이루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로 손으로 대충 그린 지도와 좌표 목록, 그리고 여백에 갈겨 쓴 섬뜩한 메모였죠. 리스본에 닿지 못함, 폭풍 혹은 사보타주 불명, 화물, 확보됨의 대부분의 학자라면 그냥 페이지를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몬테이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미스터리한 좌표를 현대 위성 이미지와 교차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해안에서 소나 스캔을 시작했죠. 그 뒤에 이어진 것은 단순한 돌파구가 아니었습니다. 해양 역사의 거대한 폭발이었죠. 몬테이로는 잃어버린 배 한 척이 아닌 무려 8,620척의 난파선을 바로 포르투갈 해역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중 250척은 황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추정됩니다. 고대 동전, 금괴,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왕실 유물 같은 것들 말이죠. 어떤 배들은 거친 폭풍 후에 가라앉았고 다른 배들은 전쟁, 해적 행위, 심지어 배신으로 인해 침몰했습니다.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부서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 밑에는 300만 척 이상의 난파선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몬테이루의 발견은요, 역사상 기록된 것 중 가장 밀집도가 높은 유적지 중 하나로 꼽히며 역사적 규모 면에서는 카리브해를 능가합니다. 그러니 보물 사냥꾼들이 바다에서 황금을 찾는 꿈을 꿀 때 펜과 지도, 그리고 끈질긴 직관으로 무장한 한 고고학자가 해양의 역사를 새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이 최첨단 기술과 광활한 바다의 만남 어떻게 찾았을까? 하지만 8,600척이 넘는 난파선을 찾은 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과학의 결과였고 마침내 바다가 그 비밀을 내어준 것입니다. 알렉상드르 몬테이루가 황금을 실은 첫 번째 갤리온선을 확인한 후 임무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늙은 선원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현대 탐험 시대를 위해 만들어진 정밀한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정교한 도구의 문제였죠. 연구원들은 고해상도 위성 고고학을 사용하여 포르투갈 연안 해역을 샅샅이 훑으며 해저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변칙성, 즉 자연스럽지 않은 패턴들을 스캔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난파선일 가능성이 있었죠. 그 다음 소나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심해의 디지털 지도 제작자가 되어 아래의 어둠 속으로 음향 파동을 발사했습니다. 하나씩 침몰한 배들의 유령 같은 윤곽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난파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햇빛이 닿지 않고 압력이 쇠를 종이처럼 찌그러뜨릴 수 있는 수심 3,000m보다 더 깊은 곳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원격 조종 차량, 즉 ROV가 활약했습니다. 연구선 위에서 조종되는 이 로봇 잠수함들은 심해로 내려갔습니다. 배의 선체를 스캔하고 초고화질 이미지를 촬영했으며 작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유물들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팀은 역사에 눈을 돌려 17세기와 18세기의 상세한 기록들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소나 신호가 수백 년 된 항해 일지에 기록된 잃어버린 배와 일치할 때마다 증거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유럽 해양 관측 및 데이터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만 개 이상의 수중 이상 징후가 목록화되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난파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몬테이루 팀을 차별화하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그리고 꼼꼼한 역사적 분석의 융합입니다. 과학이 처음으로 잃어버린 배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보물의 존재를 확인한 것입니다. 3. 그들이 발견한 것, 전리품, 그리고 전설 포르투갈 해안에서 황금으로 가득 찬 250척의 난파선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물 중에는 의식용 유물, 보석으로 장식된 성물, 그리고 제국의 문장이 찍힌 수백 년 된 동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7세기에 침몰한 한 스페인 갤리온선에는 300년 이상 손대지 않은 봉인된 나무 상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곳, 호주 근처에서는 포르투갈 최고 부유한 상인 중 한 명이 소유했던 1816년의 배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그 선체 안에는 리스본에서 주조된 6,000개가 넘는 은하가 밀랍으로 봉인된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호주 해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포르투갈 난파선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이 난파선들에는 보물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수부들은 녹슨 사브르, 로마 시대 암포라, 깨진 도자기, 해군 갑옷, 심지어 고대 직물 조각까지 회수했습니다. 일부 배는 상선이었고 다른 배들은 명백히 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국가가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비밀을 싣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해양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구의 바다 밑에는 100만 척 이상의 난파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아직 회수되지 않은 보물의 추정 가치는요? 미화 60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이 넘습니다. 2,000개의 은화 상자, 총 122톤을 싣고 가라앉은 증기선 카이로의 도시호를 예로 들어보죠. 그 배가 잠든 곳은 타이타니코보다도 깊습니다. 이것은 단지 황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난파선은 읽히기를 기다리는 침묵하는 역사의 한 장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를 도우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진심으로 지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훨씬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세요? 4. 사례 연구 실제부 실제 문제 1746년 브르타뉴 해안에서 격렬한 폭풍으로 사라진 프랑스 선박 프랭스 드 콩티오의 경고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는 귀한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고급 중국 도자기, 희귀한 차, 그리고 프랑스 엘리트들을 위한 100개가 넘는 순금 주계였죠. 200년 이상 이 배는 진흙과 침묵의 층 아래 숨겨져 있다가 1975년에 한 무리의 지역 잠수부들이 그 유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해상법에 따라 발견 사실을 신고하는 대신 잠수부들은 수십 년에 걸쳐 울려 퍼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대포 몇 개와 도자기 조각 몇 점만 공개했습니다. 그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인터폴의 문화재 부서에 따르면 그 금괴들은 각각 미화 12만 5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 사이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7,5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죠. 조용히 그리고 불법적으로 많은 주계가 유럽 전역의 수집가, 박물관, 개인 구매자에게 팔렸습니다. 일부는 미국에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도난당한 금인지도 모르고 구매한 플로리다의 한 노부부의 집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국제수사관들이 마침내 잠수부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돈 세탁, 문화재 밀매,
그리고 조직범죄 가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파장 외에도 전문가들은 훨씬 더 큰 손실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문화유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죠. 프랭스 드 콩티오의 발견은 국가적 자부심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대륙을 넘나들고 거의 50년에 걸쳐 펼쳐진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유네스코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수중 유물 판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이 넘는 가치의 문화재가 세계 암시장에서 거래되며 그중 상당수는 난파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고고학자들이 난파선을 발견했을 때 황금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머지는요? 그것을 누가 보존하고 누가 훔치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양의 역사 파도 아래의 문명들 현대의 탐험가들은 동전과 화물을 회수할지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더 깊은 것을 봅니다. 모든 난파선은 역사적인 표식이며 한때 해상 무역으로 움직였고 전체 제국의 운명이 조수와 함께 흥망성쇠했던 세계의 증거입니다. 15세기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국가들은 대규모 해양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배는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지나 남중국해로 항해하며 금, 은, 향신료, 비단, 그리고 노예의 생명을 실어 날랐습니다. 각 원정에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격렬한 폭풍, 반란, 해적 행위, 그리고 전쟁이었죠. 포르투갈 해안에서 발견된 250척의 난파선 중 다수는 고립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주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현재 해상 무역의 황금 삼각지대로 알려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했던 거대하고 위험한 네트워크의 일부였습니다. 더 동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군함들이 지중해를 순찰했습니다. 북쪽에서는 로마의 보급선들이 북아프리카에서 갈리아로 물품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항로에는요, 부와 폭력이 공존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해온 조사 분석에 따르면 1400년에서 1800년 사이의 모든 유럽 난파선 중 거의 60%가 분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가 전투 중에 침몰했거나 무기와 군대를 싣고 가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포르투갈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북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리 떨어진 제국들의 선박들이 상업, 외교 또는 무력을 통해 이 얽히고 설킨 해양 경제의 일부였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일부 난파선은 그 격렬한 최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불에 탄 목재, 부서진 대포, 쇠포탄에 뚫린 선체 같은 것들이죠. 다른 배들은 더 조용히 가라앉아 수세기의 모래 아래 묻혔지만 여전히 침묵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 황금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각 동전은 단지 표면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마, 스페인, 오스만 또는 포르투갈 제국 중 하나의 잃어버린 배를 탐험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이 역사들을 살아있게 합니다. 6. 전설, 저주 그리고 이론들. 우리는 확실한 증거, 황금, 전쟁, 지도, 그리고 기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해안에서 발견된 250척의 난파선 중 소수의 배들은 그 화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남기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부들은 그들을 저주받았다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유령 목격담, 갑작스러운 장비 고장, 그리고 수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소리로 깨지는 섬뜩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해양 민속에서
설명 없이 사라지는 선박들은 종종 유령 함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단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신 세계 해양 미신 리뷰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인양 잠수부 중 14% 이상이 탐사 중에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는 급격한 온도 하강, 이상한 기계 고장, 그리고 시야가 전혀 없는 구역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등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일부 연구자들은 이 난파선 군집이 더 큰 무언가, 아마도 지금은 완전히 물속에 잠긴 해안 문명의 잔해를 표시하는 것일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죠. 그러나 최근 이베리아 대륙붕에서 실시된 소나 영상에서는 적어도 시각적으로는 도시의 배치와 유사한 형태들이 드러났습니다. 논쟁에 더하여 카디스 해저 고고학 연구소의 한 연구팀은 물에 잠긴 거석 구조물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비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로마 시대 이전의 인간 활동이 현재 대서양에 잠긴 지역에서 한때 번성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계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스터리는 가라앉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에서는 우리의 모든 도구와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문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탐색하고 잠수하고 발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불확실성입니다. 7. 인간적인 측면, 심해의 목소리. 이 250척의 난파선에서 작업하는 잠수부들과 고고학자들에게 이 임무는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회수되는 모든 유물에는 소브링한 인식이 따릅니다. 각 물건은 누군가의 소유였고 목적이 있었으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게감은 팀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도 오랫동안 함께합니다. 두려움은 이 일의 일부입니다. 잠수부들은 부서지기 쉬운 난파선 내부에서의 구조 붕괴, 갇힐 위험, 또는 더 나쁘게는 그들이 보존하러 온 바로 그 역사를 우연히 파괴할 위험과 같은 실제 위험의 순간들을 보고했습니다. 국제해양고고학협회의 최신 안전 검토에 따르면 수중 고고학자의 60% 이상이 적어도 한 번의 심각한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장비 고장에서부터 불안정한 난파선 환경에서의 중가침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윤리적 딜레마가 뒤따릅니다. 일단 유물이 회수되면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부 발견물은 박물관으로 직행합니다. 다른 것들은 미래의 탐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립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은 종종 반지, 도구, 또는 종교적인 증표와 같은 개인 소지품을 둘러싸고 내려집니다. 역사적 가치만큼이나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는 물건들이죠. 이것들은 단지 가라앉은 보물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잔재입니다. 그리고 모험 영화와는 달리 명확한 대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람들이 수행하는 진짜 탐험이며 그들은 종종 깊은 곳에서 변해서 돌아옵니다. 각 다이빙은 미지와의 대면이며 우리가 무엇을 존중하고 보존하고 보호하기로 선택하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8. 왜 중요한가? 황금을 넘어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은 단지 발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포르투갈 해안에서 발견된 250척의 난파선은 상상할 수 없는 부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잊혀진 무역로, 사라진 언어, 그리고 오랫동안 지도에서 지워진 사람들의 삶을 드러냅니다. 보존 노력을 통해 역사학자들은 서아프리카 해안 항구, 이베리아 상인,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원주민 사회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여 교과서에는 거의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는 광대하고 복잡한 글로벌 상호작용의 망을 밝혀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의 해양 고고학적 발견은 적어도 19개의 역사적 무역로가 공식적으로 재분류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지도들은 이제 학자들이 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만나고
교류하고 종종 충돌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에는 결정이 따릅니다. 우리는 이 난파선들을 공유된 문화유산으로 취급하여 보존하고 연구하고 세계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요? 아니면 사유재산으로 취급하여 사고 팔고 역사 속으로 잃어버리게 할 것인가요? 모든 유물이 박물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경매에서 팔리고 다른 것들은 개인의 손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각 조각과 함께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기회도 사라집니다. 이 난파선들은 가라앉은 장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성찰입니다. 모든 동전에는 여정이 있고 모든 유물에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수와 함께 우리는 선택에 직면합니다. 과거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화할 것인가? 여러분은 회수된 보물이 국가, 박물관 또는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9. 바다의 황금과 탐욕 표류하는 꿈. 포르투갈 해안에서 황금을 실은 250척의 난파선을 탐험한 후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바다 자체가 보물이라면 어떨까요? 불가능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세계의 바다는 그 물 자체의 미화 77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80경 원이 넘는 가치의 금을 포함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해수 1리터마다 약 10억 분의 13g의 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죠. 이 미량의 금은 수중 화산 활동, 광물 침식, 그리고 열수 분출구에서 나옵니다. 이 금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추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18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프레스코 포드 전해건이라는 미국인 사기꾼은 해수에서 직접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에게 현금을 쏟아부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해수만이 금이 숨어있는 곳은 아닙니다. 해저 밑에는 훨씬 더 엄청난 것이 놓여 있습니다. 행성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의 핵에는 인류가 역사상 채굴한 모든 금을 합친 것보다 16배나 많은 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16배나 더 많다니요. 물론 그런 종류의 금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킬로미터 아래에 갇힌 상이며 과학이 집착으로 흐려지고 야망이 환상에 가까워지는 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금은 단지 빛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를 말이죠. 10. 다음은 무엇인가? 바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유럽 해양 조사국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대서양 해저의 20% 미만이 고해상도로 지도화되었습니다. 이는 수만 척의 난파선이 수세기의 퇴적물, 소금, 그리고 침묵 아래 묻혀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난파선들 중 일부는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된 해군 기록에 등장하며 그들의 마지막 좌표가 희미해지는 항해 일지에 갈겨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놓여 있는 것은 금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발견은 해수면 상승으로 삼켜진 고대 문명, 잊혀진 무역망, 또는 시간에 의해 버려지고 지워진 기술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은요. 대학팀이나 국가기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를 스캔하는 외로운 연구자일 수도 있고 100년 된 지도의 소나 데이터를 따라가는 선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락방에서 잊혀진 문서를 열어 역사가 간과했던 좌표를 든 누군가일 수도 있죠. 심지어 자연 자체도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거대한 폭풍, 한 번의 지각 변동으로 해저가 변하면서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다음의 위대한 발견은 단지 보물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도를 다시 쓸 뿐만 아니라 역사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